충성!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성교 충성은혜로군의 김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저는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오는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고 큰 은혜 주심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나라를 원조하고 선교도 하는 멋진 군인들이 있어서 바다 저 멀리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충성은혜로군이 아주 특별한 부대, IT에 파견된 단비부대를 만나봤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 IT를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IT의 희망을 전하고 있는 단비부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은 늦은 저녁 시간. 태평양 건너 IT에선 이제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전 6시, 익숙한 기상나팔 소리가 주둔지를 가득 메우는데요. 이곳은 유엔에서 주도하는 IT 안정화 임무에 참여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파병한 IT 재건 지원단입니다. 힘찬 기상나팔 소리로 아침을 열며 하나둘 나오는 부대원들. 지구 반대편의 조국이 멀게 느껴질 법한데 매일 아침 함께 부르는 애국가가 가슴 가운데 대한민국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체조를 하면서 몸보다는 정신을 가다듬는데요. 파병부대의 사명을 기억하며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랑스러운 240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단비부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단비부대! 1950년 한국 땅에 일어난 6.25 전쟁. 모든 것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한국을 향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2,000달러,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90억 원의 원조를 제공한 나라가 있었으니 놀랍게도 그 나라가 바로 IT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2010년 대지진으로 잘 알려진 나라 IT. 온 세계를 놀라게 한 강진이 세계 최빈국인 IT를 덮쳤고 전라도만한 작은 섬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진의 결과로 남은 것은 수십만의 고아와 국민 전체가 난민이 된 처참한 상황뿐. 이 나라를 돕기 위해 유엔과 여러 NGO 단체들이 나섰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도 있었습니다. 지진 후 대한민국 단비부대가 IT 땅을 밟았습니다. 60여 년 전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젊은 청춘들이 IT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 단비부대는 가장 기본적으로 IT 재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따라서 IT 재건에 필요한 각종 공병 지원 임무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따라서 IT 주민들에게 각종 의료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군 작전의 일환으로서 태권도 교실, 또 컴퓨터 교실, 기타 중장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는 지역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저희 병사들에게 그들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실시를 함으로써 친환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에서 20km 떨어진 레오간에 위치한 단비부대. 주둔지에서 차로 15분 이동하면 한창 작업 중인 공병부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생긴 수많은 난민촌 중 하나였던 까사인 마을. 천막으로 비만 겨우 가리고 물도 없이 살아왔는데요. 그런 그들을 끌어안은 것은 단비부대였습니다. 여기가 원래 어떤 마을이냐면 이쪽에 빈민가촌이 있었어요. 그냥 천막으로 있고 뭐 정말 보면은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인 선교회나 또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다 땀으로 일궈갖고 진짜 집 같은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한 거예요. IT에 온 파병국 중에 가장 뛰어난 중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거기에 우수한 공병들의 능력까지 있으니 재건지원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한국군이 마을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물을 파주고 길을 닦아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니 이 모든 것이 IT 사람들에겐 신기한 일입니다. 네, 자기 집 앞에 뭘 화단을 깔아준다든지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런 부지들이 조금씩 정리가 돼 나가기 시작할 때 고맙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말로 고맙다 메시라고 하는데 메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Il a entendu tout ça, le commandant a dit, et tout, il a suivi tous les principes du commandant. C'est un grand travail pour moi. 지진 후 탄식밖에 없던 이 마을을 한국인 선교사님이 소속된 NGO에서 현지 인력들과 재건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단비 부대가 합력하게 됐으니 선교사님 입장에선 하나님이 알맞게 딱 연결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냐면 정말 이 이역만리 와갖고 정말 여기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공부해갖고 크레일로나 뭐 의사소통 안 되는데 막 마련하면서 조금이나마 복음을 전파하려고 선교하려고. 덤프트럭에서 한가득 쏟아지는 자갈들. 자갈이 도착하자 공병대원들이 삽을 들고 작업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집 앞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 화단에다가 골재를 채워서 넣으려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중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장병들이 직접 땀을 흘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비만 오면 진창이 되기 때문에 집 앞에 자갈을 깔아주려고 하는데요. 직접 퍼서 나르는 한 삽 한 삽이 가사인 마을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난민들의 마음에도 잘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딱 보면은 너무 불쌍한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도 제가 이런 거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이곳의 희망, 바로 레오간 학교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게 레오간 학교입니다. 여기는 한 10개 학급이 있는데 보면은 아주 저학년부터 해서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중학생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다 공부해요. 여기 이제 현지인 화가가 글씨 쓴 게 뭐냐면 IT의 꿈과 희망을 일단 한글로 쓰니까 그들이 묻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너희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겠다. 그리고 그걸 바란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마을이 제 모양을 찾자 가장 먼저 살아난 것은 아이들인데요. 어느새 밝게 웃음 짓는 아이들은 IT의 밝은 미래의 청신호입니다. 비록 좁은 교실에서 전기도 없이 공부를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IT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I can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you're doing for school. 락앤콜. I think God will protect you for that. 그리고 한편 지진으로 폐허가 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 마을 곳곳에 벽화를 그립니다. 공병대원들이 처음 해보는 작은 손짓이지만 보는 이들에겐 큰 행복을 주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여기 마을을 다 칠한다는 생각에 언제 끝날까 했는데 끝나갈 때쯤 되니까 애들이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희도 행복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하여 아름답게 완성된 벽화. 어느새 어린이들에겐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장 필요한 거는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다시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건 의지를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한국에 가서도 이 나라는 또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 또 후원하는 아이도 있고 아무튼 한국에 가서도 늘 항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 IT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지진의 아픔을 빨리 딛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병팀의 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주둔지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체력 단련실에 가니 마치 시합이라도 하듯 치열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하루 1시간은 해병대가 이곳을 전세내서 쓰고 있답니다. 저희 해병대가 단비부대에서 맡은 임무가 경비복구 지원대입니다. 경비대 임무, 그리고 경비대 임무가 경호, 단비부대를 지켜주는 임무이기 때문에 체력 단련을 해서 남을 지킬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몸이 좋은 순으로 선발되기라도 한 건가요? 탄탄한 이들을 보니 단비부대의 안전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5시가 되면 주둔지를 돌고 도는 뛴걸음이 시작됩니다. 부대 차렷! 빠진 인원들 있나? 오늘도 그거를 뛰어보자. 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랄까봐 고함 소리가 주둔지 전체를 뒤흔드는데요. 모든 임무가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부대원들을 지키는 경비대. 오늘도 이들이 뛰는 소리가 모두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저희 경비대가 맡은 주 임무가 24시간 동안 경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운동을 선택하고 있는데, 대원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풀고 한국에 복귀하게 되면은 자신이 더 좋아진 몸을 기대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원들한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야간 시간. 하지만 경비대만은 주야간 구분이 없습니다. 주둔지 야간 경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밤 10시. 이때가 되면 투입되는 초소도 오히려 늘어납니다. 신고! 필승! 필성! 신고합니다. 상병 송성일 등 이명은 2012년 11월 20일 22시부터 동년 동월 동일 24시까지 1초소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필성! 총기와 탄약을 챙겨받고 투입되는 대원들. IT의 치안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비부대 주둔지도 24시간 삼엄한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전기불 없이 캄캄하게 살아가는 난민촌. 부대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이렇게 이곳 IT에 파병이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IT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비가 자주 쏟아지는데요. 고요한 가운데 내리는 비를 바라보노라면 고국에 있는 가족 생각도 간절해집니다. 항상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게 들리는데, 이거 근무를 쓰면서 제 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함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날 가족도 생각해보며 파병 기간 동안 IT에서 단비가 되는 꿈을 꿔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럼 해병대는 경계 근무만 담당하는 걸까요? 이른 아침부터 태권도 도복을 꺼내 입는 최청일 하사. 일주일에 3번 IT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비복구지원대에 민군작전으로 태권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권도 교실에 가려고 도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사 작전 중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 교실. 한 번 갈 때마다 꾸리는 짐이 꽤 많은데요. 한 팀은 현지 경찰들을 대상으로, 다른 한 팀은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있는 CCNM 학교를 방문합니다. IT에서 우리나라 무예인 태권도를 가르치게 될 줄이야. 처음엔 그저 한국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비부대가 그 IT에서 민군 작전을 시작하면서 저희 경비대는 CCNN 학교에 태권도 교실을 운영했고 계속적으로 1진부터 저희 6진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진 때 처음으로 유단자가 탄생했고 이번에 저희는 27명을 유단자로 더 승급시켰습니다. 도착해보니 학교 이름이 크리스찬 뉴 미션의 약자였는데요. 이렇게 UN 마크가 새겨진 단비부대 차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옵니다. 한눈에 봐도 개구쟁이 같아 보이는 녀석들. 그런데 곧장 예의를 갖춰 꾸벅 인사도 할 줄 아네요. 예, 아이들이 저희가 오는 거 엄청 좋아하고 반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아이들이 저희한테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다가오자 주저없이 자기 특기를 선보이는 아이들. 아니 그런데 이게 다 한 번 보여주면 바로 따라한 것이라는데 믿어지시나요? 운동신경은 저희 나라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 기본 동작만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연습해서 와서 봐달라고 하고 그 동작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업 전에 풀밭 위에 넓게 매트를 까는데요. 기특하게도 아이들이 나서서 돕습니다. 사범을 모시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비부대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출석을 부르고 본격적인 수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수업 시작이 진풍경이라는데 한번 보실까요? 와우! 한국어 실력이 굉장한데요? 그리고 중급반이 태극 7장을 선보입니다. 아이들의 씩씩하고 패기 있는 모습을 보니 금세 마음이 흐뭇해지는데요. 이 아이들이 모두 2년 전 지진이라는 참혹함을 보았지만 태권도의 태권 정신이 상한 마음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 좋은 일도 애들한테 있었는데 그걸 보면 좀 애들이 마음도 아플 것 같고 그런데 태권도 하면서 몸도 단련하면서 마음도 좀 같이 단련 좀 했으면 그렇게 일부러라도 좀 많이 웃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Taekwondo, je me sens très bien, très amusant, très efficace, je me sens bien quand je suis en taekwondo. 그리고 제일 끝에 고급반이 있는데요. 유단자가 있는 고급반에게 격파는 기본이랍니다. 이제 더 수준 높은 격파에 도전하는데 와우! 한 번에 성공? 그리고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게는 호신술을 가르쳐줬는데요. 얼마나 잘 배웠는지 덩치 큰 사범을 단번에 넘어뜨립니다. C'est une compagnie qui est une compagnie militaire coréenne. Alors, je n'ai pas trop d'informations à ce qui a trait à cette compagnie. Car je suis venu ici en octobre, j'ai vu déjà qu'elle a déjà commencé avec son boulot ici. Donc, je ne sais pas trop de cette compagnie. Je sais là où cette compagnie s'installe, à Flon, mais je ne sais pas
trop grand-chose concernant cette compagnie. 씩씩하고 밝은 아이들. 수업할 때는 진지하게 집중하지만 놀 때는 또 얼마나 잘 노는지 잠시 노래자랑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이렇게 함께 웃다 보면 행복 바이러스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부대원들은 IT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게 된답니다. IT에 시련을 주시고 지금 단비부대는 IT에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IT의 시련 이후에 단비부대로서 사랑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교하는 마음으로 IT에 파병 온 장병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바로 주둔지 내에 있는 단비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에 파병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병 생활이 다들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찬양팀 하면서 매일 자기 시간을 쪼개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파병 생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게 느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4개월째 접어드는 파병 생활. 마음이 진정 평안해지는 곳은 교회뿐인데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 군종 장교로 목사님도 계시고 공병 대장님이 집사님으로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성리된 교회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서 수용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나가기 위해서거든.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그리고 IT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비참함을 많이 본 만큼 때로는 눈물로 기도의 단비를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향한 이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또 섬김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또 나를 사용하셔서 들어서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진한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로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와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회복되고 어떤 옛 신앙들을 정말 다시 찾는 그런 어떤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이 IT 단비부대,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인 바로 이 IT 단비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단비부대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대 내에 있는 의무팀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찾아온 환자들인데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IT의 병든 자를 위해, 그들에게 치료자가 되기 위해 단비병원이 존재합니다. 저희 단비병원 의무팀은 군의관 4명, 간호장교 4명, 약제병 1명을 포함해서 총 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진들 가운데서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 줄지어 기다린 환자들이 드디어 번호표를 받습니다. 1등으로 받은 사람은 새벽 3시부터 와서 기다렸다니 치료에 대한 그들의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하루에 200명이 넘으니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을 찍어두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대신 와서 그 표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표와 그 맞는 환자를 환자의 사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오랜 난민 생활로 각종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 간단한 피부염도 치료 시기를 놓쳐 악화되어서 찾아오는 일이 일수입니다. 저희가 그 하루에 150에서 200명 정도의 주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모든 인원들이 피곤해 지치고 피로 때문에 녹초가 돼서 그 활동하는 데 제한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얼굴을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저희 부대에 왔다가 다시 하나 웃음과 또한 양 다리를 이용해가지고 걸어 나갈 때는 정말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위급한 할아버지가 있어 오늘의 첫 환자로 모시는데요. 어제도 왔던 할아버지. 얼핏 보기에도 하루 사이 발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더 안 좋아진 발 상태. 지난밤 고통을 참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무래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니 호전도 더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드레싱 치료에 더 신경을 써주니 할아버지 마음에 단비부대의 의무팀은 천사로 느껴집니다. 이제 스스로 목발을 짚고 나갈 수 있게 되니 천사의 마음도 흐뭇해지고요. 계속 뭐 드레싱 해주고 상처 소독해주고 약 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올 때는 약 먹고 좋아졌다, 드레싱하고 나아졌다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이럴 때 그 일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주는데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이 가장 좋은 약이랍니다. 게다가 친절히 약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현진말도 능숙해졌습니다. 뭐 저희 각자 기본적으로 안에 막 회화 같은 거 나와 있는 종이 있어서 그거 보고도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간단한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근데 제가 여기 이런 거 좀 할 각오를 하고 여기 온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 하는 거 좀 제 마음속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보람을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무팀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환자들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의대생인 김재민 상병은 의료선교의 비전을 품고 파병을 신청한 형제입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지킴이라고 선교 집회가 크게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태어나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겠다고 제 인생에 있어서 1년은 짧게라도 그러니까 1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꼭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이번 파병을 통해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선교 나가기 전에 이제 선교지에 대한 맛이라 그러나 경험이라 그러나 선교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한 점도 크게 있습니다. 의무팀 한 명 한 명의 값진 희생이 없이는 운영이 될 수 없는 단비병원. 지진 직후 천막병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ITA 치료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단비병원을 거쳐간 환자 수가 무려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IT 사람들에겐 레오간의 천사로 통합니다. Avec l'argent de femmes qu'on malade dans l'hôpital m'a dépensé et puis dépenses moi faire là il pas qu'à une solution. OK. Pour problème moi mais l'aime ville là pas dépenser good. Une jeune solution me féliciter. Très efficace et puis même le film là il fait tout moi. Mais maintenant là me donne un moment l'opérer maintenant pour elle. Par contre combien quoi la gain bon Dieu qui voit les nations ça venir ici et me pas mes nations déplacer quitter nous. 그렇게 숨가쁜 하루가 또 지나가고 교회에는 신우들이 가득 모였는데요. 수요일도 주일도 아닌데 무슨 일일까요?
저희가 곧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큰 축제를 하는데 이제 신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제 미리 사전에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예배 안내 봉사자 이제 우리 변희석 대위님, 우리 변희석 팀장님이랑 이제 우리 이태한 형제. IT에서 맡게 된 추수감사절. 담비부대가 IT에 있는 한인들을 초청해 그 특별한 예배를 섬기기로 했는데요. 그날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우들 모여서 이제 추수감사절 준비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토의하였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 저희들에게 준비하는 손길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준비하면서 실상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없는 곳에서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모습이 국내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값진 추수감사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담비부대가 섬기는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과연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메마른 땅에 진정한 담비를 선물하는 심정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현지 교회를 찾아간 신우 형제들. 마침내 은혜 가운데 열린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까지. 해외 파병 특집 IT 담비부대를 가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